네,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이안 트레이더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코인스팟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여러분들과 우리가 6월 달에, 마디가로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두 자리를 드렸었습니다. 5,300대와, 그 다음에 3,400대, 그리고 아래쪽 레인지는 2850대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850대를 바로 내리지는 힘들다. 다만 만약에 4000대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3400대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추세선과 이런 추세선을 연결해서 위든 아래든 열려 있는데 이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어느 방향으로 확실하게 돌파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3400대 구간을 열어놓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5200에서 5300대를 열어놓자. 그렇게 해놓고 봤었죠. 그쵸? 분석을 그렇게 해드렸었고, 다시 이런 자리들을 찍게 됐을 때 중요한 매물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자리 포인트가 우리가 4000에서 다시 5000까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4000에서 한 4600, 700 정도. 요 부근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BI밴드에 닿지 못하고 바로 빠졌는데, 만약에 재차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부근이 이제 BI밴드에 닿는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전제 조건이 개점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흔들어 준다 하더라도 다시 어디로 이 매물대 안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 놓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왜 추가 매수를 안 하느냐? 올라오면 뭐라 그랬죠? BI밴드 부근에서는 정리한다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 매수 안 했던 물량은 BI밴드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이러냐면 비중을 여러분들이 현금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현금은 꼭 세이브를 해 놓으시고, 현재 시장 예측은 우리가 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밴드를 돌파할 때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마디가가 계단식 하락이 계속 될지는 몰라요. 계속 돼서 진짜 이 자리 6월 달에 우리가 저점 구간이라고 했던 2850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도 갑자기 오늘 내일이나 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한 번 더 빠질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중요한 자리를 어저께 찍고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좀 반등이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이 이후의 그림이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으로 갈지, 아니면 횡보하더라도 다시 매물대 안으로 6월 말 정도까지 회귀해 줄지를 좀 지켜보자. 여기까지 회귀해 준다 그러면 사실상 에너지 우리가 파동 그림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여기를 역회된 숄더로 보지 않고 이 자리 구간에서 역회된 숄더, 즉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저점이 지난번에 찍었던 3390, 3400보다는 낮은 저점 만들고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상 아직 BI밴드까지는 한 번의 반등은 남아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추세선에 맞는 자리까지는 흔들려도 한 번은 올라오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길게 시간을 늘린다고 하면 그 구간이 대략 7월달 정도쯤에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상 이렇게 더 이상 저점 갱신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온다면 7월달 부근에서 올라왔다가 그 다음 여기서도 공방 펼쳐지고 만약에 이 채널을 돌파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좀 긍정적일 것이고, 돌파 못하고 또 흐지부지 내려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7월달에 한 번에 더 아랫꼬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상은 아직 완벽하게 저점을 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다만 우리가 예상했었던 저점 구간 3400이라는 자리를 6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찍을 자리를 일단은 찍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이번 주 내내 추가적인 하락만 없다라고 하면 6월 말까지는 월봉상 아랫꼬리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더 상승 구간의 여력을 열어놓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시황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알트코인들로. 그래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은 사실은 큰 움직임, 물론 저점을 이탈하긴 했지만, 알트코인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알트코인들도 지금, 일단은 모든 코인들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밴드 구간 올라오면 무조건 정리 각입니다. 이더리움도 전저점을 깼어요. 네,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 구간, 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러졌었던 자리들을 각자 코인들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세요. 저 음봉 자리는 쉽게 돌파 못한다. 그러니까 저 부근까지 올라오면 일단은 무조건 청산 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BI 밴드까지 닿는 자리가 나온다. 무조건 분할로 좀 잘라야 되는 자리입니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라도.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올라오면 한 번은 청산해야 되는 자리다. 또는 신규 매수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잡았던 분들, 주봉의 BI 밴드에 닿아서 잡았던 분들은 당연히 반등이 오면 물량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 이더리움은 주봉 밴드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었네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뭐 에이다도 전저점 어저께 깨버렸고, 네, 지금 뭐 워낙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은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더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반등이 밴드까지 올라오는지를 체크해보자. 모든 종목들이 현재 구간에서 밴드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바닥을 좀 잡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역회된 숄더가 되는 거 아닌가? 한번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계속 역별 하락 구간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시는 게 네, 훨씬 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오스도 어저께 저점을 살짝 이탈했네요. 네, 얘도 주봉의 밴드 거의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쵸? 네. 시가총액이 3.8조짜리인데 뭐 움직임이 뭐 이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이 종목도 네,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신규 매수는 모르지만 네, 추가 매수는 기존 비중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BI 밴드 구간 올라오시면 정리각으로 보자. 네,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뭐 비트코인은 조금 긍정적인데 나머지 알트코인들 흐름들은 조금 희마리가 없습니다. 자, 폴카닷도 만약에 추가 매수 한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열어놓고 우리가 열어본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뭐 고점 저점 로그 차트 살짝 적용해 보면 네, 이 자리까지 열어놓으세요. 네, 이 자리까지는 열어놓으시고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폴카닷. 네, 또는 아예 신규 매수 안 하실 분들은 추후에 폴카닷이 밴드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관망. 알겠죠? 네, 이런 자리들은 기술적인 반등 자리지 여기가 최저점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BI 밴드 돌파하기 전까지는 관망해라. 막 지지고 볶고 난리 치더라도 네, 나중에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밴드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현금 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은 기존에 만약에 물 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전략대로 50% 한 다음에 또 평균 단가 맞춰서 반등 오면 네, 뭐 평균 단가에서 한번 자르고 나머지는 10% 이상 올라오면 자르고 뭐 이런 식의 트레이딩 하는 전략이지 네, 롱 포지션으로 가져갈 만한 전략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무조건 BI 밴드 돌파하는 구간이 확인될 때부터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으로 30% 비중을 내가 평단을 계속 낮추는 전략을 50% 비중까지 채워서 자르고 또 올라오면은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다시 또 추가 매수해서 또 올라오면 자르고 이런 전략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폴카닷도 우리가 열어놨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던 프로토콜도 네, 뭐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이런 반등이 네, 뭐 반등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오면 결국 이제 뭐 한 20-30%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크게 의미 없지 않느냐. 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전저짜리를 이탈했을 때 내가 손절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 손절각까지가 우리가 반등각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네, 반등각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이제 거기 구간에서 더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고
네, 거기 구간에서 또 밑으로 흘러내리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저점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것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육안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BI 밴드 구간을 언제까지 닿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한 번은 닿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청산각은 밴드에 닿는 구간부터 보자. 네, 다만 이 구간에서 닿았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가를 빼게 되면 결국은 BI 밴드가 어떻게 될까요? 역배열 가속화가 아래쪽으로 더 심하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특정 구간에서 매물대를 만들면서 그 구간에 가서 닿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산각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여기서 내가 손절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 이런 투매에서 손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네, 주가는 밴드 구간까지 한 번은 닿는다. 계속 끌어내리면서 밴드를 밑으로 계속 빼면 우리는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배열 종목에서는 나중에 밴드 돌파하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는 하지 말아라. 네, 다만 밴드에 닿으면 청산하자.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유도 뭐냐? 중간에 슈팅들이 나와서 밴드에 닿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청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얘는 여기 구간에서 한번 닿았었죠. 그렇죠? 네, 그 대신에 여기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수렴 만들어 놓고 수렴 구간을 위로 터뜨렸다면 충분히 BI 밴드에 한번 닿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그냥 부러져 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리플도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네, 리플이 진짜 뭐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600원대, 지난번 뭐 한 2,000원, 1,800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600원대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신규로 보실 분들은 주봉의 BI 밴드에 닿았으니까 분할 타점은 가능한 구간이죠. 그쵸? 네, 하지만 신규 말고, 네, 혹시라도 기존 보유하신 분들, 비중이 크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횡보하다가 결국 만약에 슈팅 나오더라도 밴드에 닿는 구간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밴드에 닿으면 무조건 비중들을 좀 줄여주시고, 자, 비중을 줄일 때는 전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0% 비중은 내가 리플이라는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겠다 하는 비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되는 알파 비중, 사실 공식 비중으로 알파는 최대 많이 잡아도 20% 정도 잡았을 겁니다. 20에서 30%, 그렇죠? 네, 근데 그 타점도 사실은 주봉의 BI 밴드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갔었던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막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50%, 60%, 70%, 80% 잡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런 분들은 30% 부근이 만약에 넘는다 하시면, 자기가 BI 밴드 부근에 올라오면 그 자리가 또 저항이란 말이에요. 저항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팔면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는 최고 꼭지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내려올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러면 내가 팔았던 물량만큼 최소한 5%든 10%든 마이너스가 더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 알파만큼의 물량을 다시 좀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대신에 그때는 현금 확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들어가시도록 하겠죠. 그쵸? 네, 그렇게 하는 전략으로 하면 결국은 내가 파는 게 싸는 자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근에서 팔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절대 그 부분에서 물량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주저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아셨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반등 올 때 알트코인들, 네, 좀 더 기다려보자 하면서 물량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 구간에서 그때 좀 팔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구간에서 어느 자리든 간에 BI 밴드에 한번 닿으면 그 구간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부분에서 분할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그 물량만큼은 또 기다렸다가 최대한 밴드 기법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밴드 탈 때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저점과 밴드 구간에서의 고점 만들어지는 최소한 평균 가격 부분에서 다시 들어가시던지, 이런 식의 접근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뭐 그래서 현재 지금 모든 알트코인들, 사실 비트코인의 하락 비해서 알트코인들의 하락률이 너무 지금 세게 내려왔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저께 뭐라 그랬었냐면,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자, 이런 혁명 비문을 한 번은 기대를 해보겠다. 네, 물론 나오지 않을지는,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나오면 여러분들 진짜 이 마음고생 했던 거, 네, 한두 번은 그냥 회복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밴드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구간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쵸? 그래서 저거에 대한 희망회로는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6월 말까지, 네, 아래 꼬리를 좀 쭉 잡아주면서
월봉이 지금 이렇게 음봉 마감됐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가 어디에요? 여기 자리죠? 네,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양봉 마감돼서 지난달에 중심가 부분까지 터치를 해준다고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거 희망으로 돌리면서 지금 막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략대로 갑니다. 네, 저거는 올라오면 우리가 BI 밴드에서 자를 수 있는 청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알트코인들도 똑같습니다. 저런 슈팅이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 힘들었던 코인들 바닥 대비 또 많이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꼭 물량 좀 줄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6월달 3,400 이 정도면 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이미 6월달 시작할 때부터 제가 레인지를 다 드렸던 자리예요. 상방과 하방 아래쪽 내려오면 이 정도까지, 위쪽은 올라오면 여기 분구까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까지 일단은 정확하게 찍고 의미있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 뭐 좀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 더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안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각자 전략대로 BI 밴드를 돌파하면 결국은 여기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다시 또 살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은 잘 지지해줬네, 제발 더 올라와서 밴드 구간까지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스팟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메이크 잇 이한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